안녕하세요. 관악구 청각장애인 정보교육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배워볼 내용 간단하죠? 인터넷 기초 5회차 시간이고요. 전 시간에 네이버 지도 처음 부분 간략하게 살짝 하고서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이버 지도 활용 2회차 시간이에요. 지도에는 할 게 많습니다. 오늘 네이버 지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크롬도 괜찮고 웨일, 엣지 다 괜찮지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서 만든 요 브라우저를 실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다른 것들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원하는 브라우저를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현재는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요,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로그인 상관없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 옆에서 우리 지도 클릭하고 들어갔어요. 지도 카테고리를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도의 홈이죠. 전 시간에 우리 길찾기에서 출발지를 입력하고 도착지를 입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길을 찾는 방법 설명을 드렸어요. 지도에서도 선택해서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 주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의 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N자 밑에 있는 지도 홈이라고 써있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세요.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접속 위치 아이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접속해 있는 곳에 위치를 나타낸다 라고 했죠.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은요, 현재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위치가 표시될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상에 내가 접속한 위치가 표시될 거고요. 상단 메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배너처럼 팝업처럼 따라다니는 메뉴가 있어요. 국민지원금, 선별진료소 쭉 하고 나오고 오른쪽에 점점점 나와 있는 메뉴 더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더 많은 메뉴들이 보여지죠. 이게 내 주변을 검색해주는 메뉴들이에요. 현재 내가 접속 위치를 눌러서 내가 접속한 곳에 요 지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 카페를 검색할 거예요. 그러면 카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카페 클릭. 현재 내 위치 주변에 있는 카페들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지도상에 컵 모양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 왼쪽에도 이렇게 상호명과 자세하게 검색이 되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휠마우스를 굴려서 봐가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지도로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 요 패널 중간에 왼쪽 방향으로 향해 있는 화살표 표시를 클릭을 해서
지도를 넓게 보도록 할게요. 지도를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는 방법 배웠어요, 우리. 이런 식으로. 자, 지도를 이렇게 클릭한 채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해주고, 요 지도에서 찾을 거예요. 그러면 현 지도에서 검색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동한 지도에서 카페를 찾아주는 거죠. 다시 현재 내가 접속해 있는 곳에서 카페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접속 위치를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다시 현 지도에서 검색 클릭을 해주시면 현재 접속해 있는 곳에서 다시 카페를 찾아줍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더하기 버튼 눌러서 지도 화면을 확대해 줍니다. 또는 우리 마우스 휠 버튼 위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지도를 축소 확대하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저는 이렇게 놓을 거고요. 여기에 한스 서초점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도는 제가 보는 지도와 다르겠죠. 현재 계신 곳, 접속해 있는 곳의 지도가 보여질 테니까요. 원하는 카페, 마음에 드는 카페 요 아이콘 지도에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도에서 파랗게 현재 선택한 카페가 색깔이 나와지고요. 왼쪽에 보니까 패널이 다시 나오면서 이렇게 설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하게. 아래 보시면 전화번호도 나오고 주소도 나오고 자세하게 설명도 나옵니다. 영업시간이나 이런 것들. 휠마우스를 아래로 굴려서 보시면은요. 메뉴, 가격까지 나와지네요. 보시나요? 다시 올려서 보시고 내가 가려는 곳이 여기가 맞아요. 그러면 여기를 도착지로 해보도록 할게요. 도착이라고 나와 있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지도상에 내가 선택한 커피숍이 빨간색 아이콘으로 도착이라고 표시가 됐어요. 그 다음 왼쪽 상단에 와서 이번에는 출발지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요 입력 상자를 클릭을 해서 출발지를 찾아주시면 돼요. 얘도 지도상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지도를 이동을 해서 현재 내가 여기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교대역이에요. 교대역 2번 출구입니다. 그러면 지도에서 이렇게 손가락 2개 모양 나지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여기가 교대역 2번 출구래요. 밑에 출발 도착 나오는데 여기는 출발지가 되겠죠. 출발 클릭. 이렇게 했더니 지도에서 내가 도착지와 출발지를 선택해 준 거죠. 여기에서 출발할 거예요. 녹색 선 보이시나요? 요 경로로 이렇게 이동해서 찾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볼게요. 왼쪽. 길찾기 눌러주세요. 길찾기. 그러면 여기 교대역 여기가 출발지가 되겠고요. 밑에 한스 서초점이 도착지가 되겠죠.
전체에서 4개가 검색된다라는 얘기고요. 버스로는 4개의 버스로 갈 수 있다라고 검색을 했어요. 전체 4개 아래로 쭉 이동해 볼까요? 4분 걸리고 8분 걸린다라고 나왔고요. 아래로 가면 9분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 이 부분 추천순 클릭을 해서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제일 빠른 길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해놔라 했어요. 실시간으로 검색해 줍니다. 오늘 3시 47분 지금이죠. 지금 출발했을 때 몇 분 걸릴지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on은 켜놓다 라는 얘기고요. 추천순을 클릭을 해서 저는 최소 시간 순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4분 걸린대요. 봤더니 서초 03번 요거는 버스. 녹색인 거 보니까 마을버스. 서초 03번을 타고 교대역 5번 출구에서 승차를 해서 서초 성당에서 하차한다 라고 나와 있죠. 상세 보기 눌러볼게요. 이렇게. 교대역 2번 출구에서 버스 타러 갈 때 여기 1분을 걸어간대요. 그 다음에 교대역 5번 출구에서 승차를 해서 3분 걸리네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죠? 3분. 2개 정류장을 거쳐갑니다. 2개 정류장이 어딘지 궁금하면 2개 정류장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요 메뉴를 클릭을 해주세요. 삼성 레미안 아파트, 그 다음에 서초성당 요 2개네요. 다시 2개 정류장 이동 요 메뉴를 클릭을 해서 접어주시고요. 서초성당에서 하차해서 50m 걸어간다 라고 보여지죠. 우리 이번에는 왼쪽 상단에 이전 화면으로 가기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중교통을 타는 방법 이렇게 검색이 되셨는데 자동차로 한번 가볼까요? 2분 거리가 나와요. 888m 거리고요. 거리가 통행료는 무료고 주유비는 144원이 든다. 택시를 타면 3,800원이 나온대요. 자세하게 검색이 되시죠? 아래에 요 서초대로 561m 진행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이 나와져요. 상세 보기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것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검색을 해주고 있죠. 왼쪽 상단에 이전 화면으로 가기 화살표 눌러서 이동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보로 가는 거리니까 갈 수도 있는 거리죠. 도보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12분밖에 안 걸려요. 걸어가도 되겠네요. 얘도 상세 보기 해봅니다. 이렇게 사진을 클릭하면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우리 요거는 PC로 네이버 지도에 접속을 했는데요. 스마트폰 앱에도 우리 네이버 지도가 있어요. 스마트폰 앱에서 지도 앱을 설치하고 우리 걸어서 가는 도보로 걸어서 가는 요렇게 요 부분을 체크해서 검색을 하시면 걸어가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까지 다 보여져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하면 요 표시에서 멀어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도착까지. 이런 식으로 한번 주변을 검색해서 찾아가시면 좋겠죠. 얼마 전에 예를 들면 친구가 신림역 카페 어떤 공공 커피숍에 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 스마트폰이었죠. 그거는 앱을 실행을 하고 지금과 같이 지도홈에서 주변을 검색했습니다. 하기 전에 여기 접속 위치, 현재 내가 접속해 있는 접속 위치를 눌렀겠죠. 그리고 카페를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 주변에 카페가 검색되어 있고 그 중에 친구가 말한 카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도보로 찾아갔어요. 도보로. 고를 때 사용하시면 돼요. 친구와 약속 장소 같은 것들 잡았을 경우에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내 접속 위치, 내 주변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행도 찾을 수가 있고요. 병원 같은 것들, 약국도 찾아보시면 좋겠죠. 우리 지도 홈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 이번에는 길찾기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나오셨다면 이전 화면으로 가기 버튼을 터치해서 이 버튼은 뭐예요? 도착지와 출발지를 바꿔주는 버튼이죠. 이번에는 우리 도착지를 검색을 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써있는 텍스트 클릭을 해서 지워주시고 예를 들어서 카페 이름을 쳐주시면 됩니다. 스타벅스라고 할까요? 스타벅스. 주소를 입력해 주셔도 돼요. 정확한 주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엔터. 현재 내 접속 위치에서 스타벅스.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확대. 했더니 이렇게 아래쪽 볼게요. A라고 나와 있는 점 스타벅스 교대 역점이라고 하고 지도상에는 A라고 나와요. A가 지금 안 보이죠? 그러면 지도를 축소하거나 이동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B라고 나오네요. B. B는 여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항목을 요 메뉴에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보시고 지도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 다음 요 출발지 이 부분도 클릭을 해서 써있는 내용 지워주시고 예를 들어 신림역에서 갈 거예요. 신림역 또는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여기 밑에 나오는 부분 신림역 2호선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찾기 진행하셔도 되겠죠. 상호나 이런 것들 입력하셔도 돼요. 입력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카페 이렇게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도 됩니다. 길찾기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고 지도 홈에서 이렇게 위젯으로 나온 화면에서도 선택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 버스 메뉴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메뉴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왔어요. 버스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죠. 이 상자를 클릭을 해주시고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버스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는 저희 집 앞에 지나가는 관악 5번 버스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 10번 할게요. 관악 10번. 관악 10이라고 쳤더니 밑에 관악 10번 버스 검색도 되져요.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버스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 해주셔도 됩니다. 아래에 이렇게 관악 10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되지는 거예요. 하나만. 그러면 그냥 10번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관악은 빼고. 다시 입력 상자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X 버튼이 있어요. 입력된 텍스트를 지워주는 버튼입니다. 클릭해주고 그냥 10이라고만 써보도록 할게요. 10. 엔터. 했더니 관악 10번이 먼저 검색되어지고 동작 10번도 있네요. 구로에도 있고. 이렇게 10번 버스가 다 마을 버스인가 봐요. 지역별로. 그리고 아이콘 모양이 초록색 버스. 쭉 나아지네요. 파란 버스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요, 요렇게나 많이 검색되지고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오른쪽으로 더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검색할 때 앞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관악 10이라고 하고 엔터. 하나가 검색되셔서 나타나고요. 밑에 관악 10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굉장히 자세하게 잘 찾아줘요. 보시면 마을버스다 라고 여기 마을이라고 써 있습니다. 운행지역에서 서울을 운영하는 버스다라는 얘기고요. 민방위 교육장에서 신림역까지 왕복 왔다 갔다 하는 버스죠. 양방향 화살 표시가 있으니까. 그 다음 밑에 봤더니 운행 시간도 나아집니다. 첫차 시간도 나오고요. 막차 시간도 나오고 종점에서의 첫차와 막차도 나오고 굉장히 자세하죠. 배차 간격은 평일은 6분 간격이고 주말은 8분 간격으로 배차가 된다. 이쪽에 왔더니 4대가 운행 중이래요. 지금 현재가 4시 12분 찍혔는데 실시간이에요. 그죠? 밑에 봤더니 지금 왕복이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버스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 보시면 신림역 방면이라고 나와요. 이쪽은 반대 방면이겠죠. 민방위 교육장 방면. 요렇게 갔으면 와야 되니까 내가 가려는 방향을 검색하셔야 되겠죠. 반대로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쭉 내려 볼게요. 요 버스 모양 아이콘 보이시나요? 현재 버스가 요 부분을 지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쌍용 아파트 후문을 지나고 있네요. 쭉 내려가서 난곡 터널로도 가고 있고 신림역 4번 출구 나왔는데 회차라고 하는데 여기서 돌아간다는 얘기죠. 다시 돌린다는 얘기고 쭉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에다 하나가 있고 여기까지 종점 나오는데 저는요 아침 출근 시간에 네이버 지도 앱을 주로 사용을 해요. 막 뛰어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탈 버스 번호를 검색합니다. 지금처럼. 그러면요, 요 지도상에서 내가 있는 위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요. 뉴서울 아파트. 그런데 버스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기다리려면 한참 있다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니까. 다른 버스를 검색해서 오기도 해요.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앱에서도 한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 부분 버스가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거리뷰도 보여지고요. 지도상에서 어때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요거는 버스 정류장 이름이 되겠죠. 쌍용아파트 흐문이라는 정류장. 관악 10번 마을버스고 2정류장 남았다. 보려면 1분 정도 걸린대요. 도착하려면 이 지역에. 이렇게 보여지고 X 닫기 버튼 눌러서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도 클릭해서 보시면요. 거리부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쭉 내려서 동부아파트에서 여기 2라고 써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 부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볼게요. 지금 내가 관악 10번 버스를 검색을 했는데 10번 버스 말고도 요 지역을 동부아파트라는 동부아파트 버스 정류장 이름이죠. 여기를 지나는 버스가 2개가 더 있다. 5번과 8번도 여기로 지나죠. 요렇게. 그래서 10번 버스가 안 오면 내가 가는 지역이 예를 들어 요 상에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버스, 빨리 오는 버스를 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를 도착으로 해볼게요. 도착. 도착지에 들어가지고요. 출발지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출발지를 내가 주소로 입력해도 되고 역으로 입력을 해도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신림역 2호선이니까 그냥 이렇게 신림역 2호선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버스로 찾아서도 올 수가 있네요. 있나요? 이 버스는 여러분들 어디 다니실 때 내가 정차해 있는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겠죠? 그 정류장에 서셔서 언제 오는지 검색을 해 보시고요. 방금 전에 내가 탈 버스가 지나갔다면 다른 대한 버스도 찾아보시면 되겠죠. 버스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내가 가는 지역에.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우리 지하철 보도록 할까요? 지하철. 지하철 노선도가 검색이 되집니다. 요 왼쪽에 있는 패널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얘도 출발지 도착지죠. 수도권 전철이에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요 노선도는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고요.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요 부산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대구, 광주, 대전. 지도를 빼기 버튼 눌러서 최소화, 최대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대전은 요거밖에 없나 봐요. 노선이 하나? 우리는 수도권에 살기 때문에 수도권을 클릭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내가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입력해서 찾는 방법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전철이기 때문에 전철역을 아셔야 되겠죠. 일산이 전철이 있나요? 일산. 영희선이네요. 지우고. 약수역.
약수라고만 해볼까요? 약수. 역자는 빼고 약수. 그랬더니 아래에 이렇게 약수 3호선, 6호선 검색이 되집니다. 엔터 치셔도 되고 클릭해도 된다. 이제 요거는 아실 거예요. 내가 찾는 약수역 맞겠죠. 요게 클릭. 약수역이 출발지로 들어가지고요. 지도에 봤더니 출발이라고 약수역에 아이콘이 들어가졌어요. 나는 약수역이요. 출발이 아니라 도착인데 잘못 입력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출발역과 도착역을 바꿔주는 아이콘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출발지에 들어가 있던 약수역이 도착지에 들어가죠. 그 다음 출발지 입력에 마우스 커서가 들어가지고요. 신림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셔도 되고 밑에 있는 신림 2호선 맞으니까 클릭할게요. 출발은 신림이고요. 도착은 약수입니다. 지도에 한번 볼게요. 요렇게 검색되시죠. 출발 신림에서 도착. 아닌 것들은 주변은 뿌옇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팝업으로 이렇게도 나타나네요. 최소 시간은 지금 현재 출발했을 때 전철은 막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죠? 소요시간 31분이 걸린대요. 환승은 한 번 해야 된다 라고 나오고 카드 요금은 1,450원이고 현금은 1,550원이다. 너무 자세합니다. 그러면 최소 환승 가는 방법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31분 걸리고 어차피 얘는요 교대역을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 시간이나 최소 환승이나 어때요? 가는 방법이 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볼까요? 왼쪽도 이렇게 자세하게 검색이 되셨는데요. 지금 출발이라고 나왔잖아요. 파랗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출발했을 때 31분이 걸려서 여기 도착 시간 보이시나요? 4시 54분에 도착한다 라는 얘기죠. 신림역에 4시 23분에 지금 도착은 이렇게 여기도 14개 역을 지나야 되고 환승 1회 한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14개 역 이렇게 지도에서 볼 수도 있지만 요 화면에서 14개 역 여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세하게 또 메뉴가 펼쳐서 보여져요. 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신림역에서 봉천역 방면 성수행 외선은 제외다 라고 나왔고 성수행을 타고 빠른 환승에서 10-4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보이실까요? 빠른 환승 10-4 요거는 우리 지하철 타실 때 지하철 문이 열리는 부분이 있죠. 문 열리는 앞쪽에 보시면 타려고 서 있는 부분이에요. 바닥에 번호가 써 있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번호, 문이 열리는 앞에 써 있는 바닥에 써 있는 번호가 10-4라고 써 있는 그 구간에서 기다리면 우리 교대역에 환승할 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5분 걸린대요. 7개 역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요 7개 역 이동이라는 부분에 마우스 가져갔더니 손 모양이 되시죠?
손 모양이 내지면 클릭할 수 있어요. 클릭해서 봤더니 7개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봉천에서 서울대 입구 이 방향으로. 휠마우스 쭉 내려서 밑에 볼게요. 내리는 문 오른쪽 이렇게까지 나오네요. 내리는 문은 오른쪽으로 내린다까지. 걸어서 도보로 2분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133m 정도 걸리고요. 이렇게 또 교대역에서 7개 역 이동 나왔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자세하게 7개 역이 나오고, 빠른 하차에서 여기도 숫자가 나옵니다. 지하철을 탈 때 기다리는 발밑에 써있는 문이 열릴 때 타려고 기다리는 그 발밑에 써있는 숫자예요. 3-1, 7-2에 서 있으면 빠르게 내릴 수 있다. 요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간이 촉박할 때. 이동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늦었어요. 할 때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출구 정보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1번으로 내리면 몇 번 버스 탈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어느 방향이다 라고도 나오죠. 1번 출구는 이런 방향이고 2번 출구는 이런 방향이고. 굉장히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요. 자, 상단에 X 닫기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고요. 우리 이렇게 출발지와 도착지를 검색을 해서 찾아줬어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X 버튼 눌러서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 경로 지우기라고 지도상에 나오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지도상에서 우리가 지도를 보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패널 중간에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이 패널은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최대화, 최소화 눌러서 전체 보여지도록 하고요. 이동도 됩니다. 드래그. 내 눈에 다 보이도록. 되셨나요? 자, 확대할 수도 있죠. 우리 휠마우스를 굴려서 확대도 해보고 축소도 해보세요. 어디에서 출발할 거냐면 나는 신림역에서 출발할 거예요. 쭉 2호선이니까 녹색 부분 찾아주시고 신림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마우스 가져갔을 때 손가락 모양 나오면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패널 나왔어요. 얘는 출발입니다. 출발 클릭. 그 다음 이 패널 다시 닫아 주시고요. 출발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도를 확대, 축소 또는 이동을 하세요. 이동, 드래그 이동. 축소 해볼까요? 축소. 휠마우스를 아래로 굴려서 축소. 어디를 갈 거냐면요. 을지로 3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3가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마우스 가져가 주시고 휠마우스를 위로 한번 드래그 해보세요. 휠 버튼. 휠 버튼을 위로 쭉쭉쭉쭉 드래그해서 확대한 다음에 을지로 3가 여기 있죠.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신림역 출발지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도착. 을지로 3가까지 지도상에서 표시할 수가 있죠. 아래 이렇게 상세 설명 나오고 이 패널
오른쪽 방향 화살표표를 클릭해서 패널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돼요? 출발이고요. 여기가 도착입니다. 밑에 보시면 34분이 걸린다라고 나오고 여기에 팝업으로도 보여지죠. 아까와 같이 얘는요 가는 방향이 두 개인가요? 신림역에서 을지 여기 여러 군데로 환승도 할 수 있겠죠. 환승. 최소 시간 검색되진 거고요. 요 보시면 얘는요 최소 환승 한 번에 가는 거, 얘는요 단시간에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지도상에서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이콘을 이동해서 도착지, 출발지를 이동해 줄 수도 있는 거는 전 시간에 한번 해봤는데 도착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지도상에서 도착지에다가 마우스 손모양 올려놓으신 다음에 클릭한 채로 드래그 되실까요? 출발지도 클릭한 채로 드래그해서 신길 입력이 편하신 분들은 입력 상자에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 마우스 클릭이 편하신 분들은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새로운 경로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지도에 경로 지우기 클릭을 해주시면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지하철 해봤어요. 네이버 지도에서 보니까 여기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왼쪽에 기차. 요거는 우리 네이버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 있으신 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랄게요. 즐겨찾기라고 있습니다. 요 즐겨찾기는 뭐냐면요. 여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돼요.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아이디 있으신 분들은 입력을 해볼게요. 또는 로그인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죠.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해줍니다. 그러면 즐겨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앱에서도 같은 아이디로 요 즐겨찾기 해놓은 부분이 있으면 똑같이 보여져요. 저는 지금 이렇게 즐겨찾기를 추가해 놨습니다. 집 추가해 놨고요. 이렇게 구민회관 추가했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은 더하기 표시 있죠? 등록이에요. 등록. 더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에 내가 검색할 곳에 주소도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상호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 길찾기 서비스에 이용했던 그 방법을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장소를. 당연히 지도에서 선택하셔도 되겠죠. 얘는 여기에 관악구청 해보도록 할게요. 관악구청 입력. 밑에 검색되지는 항목 요겁니다. 별관 해볼까요? 클릭 또는 엔터 하셔도 되겠죠. 여기 관악구청이라고 나왔어요. 있나요? 완료해줍니다. 관악구청이 이렇게 즐겨찾기로 등록이 됐어요. 다시 더하기 등록 버튼 클릭해서 집 주소를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집 주소. 내 집 주소 또는 상호. 예를 들면 내가 자주 이용하는 전철역. 서운동 문화교 해보도록 할게요. 버스 정류장이에요.
아래 나와지는 항목 맞으면 클릭, 없으면 엔터해서 찾아주셔야 돼요. 얘도 완료해 줍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등록된 즐겨찾기 또 해제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또 편집 눌러줍니다. 편집. 요 집을 삭제할게요. 휴지통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확인 눌러줘요. 이렇게 휴지통 버튼을 클릭을 해서 삭제해 줄 수 있습니다. 닫기 해주시고요. 즐겨찾기를 이렇게 추가를 해놓으면 편한 게 있어요. 우리 길찾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지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주 가는 장소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지죠. 출발지를 내가 여기에서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교가 출발지입니다. 클릭. 바로 들어가지죠. 그 다음 도착지에서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어디 갈 거예요? 출근길을 이렇게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고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즐겨찾기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만 했더니 길을 찾아주죠. 밑에 이렇게 보여지지만 한 번 더 길찾기 해주시면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즐겨찾기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주 가는 장소를 즐겨찾기로 등록을 해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패널은 닫아줄게요. 오른쪽 메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테마라는 메뉴가 있어요. 테마를 클릭해 줍니다. 지금 즐겨찾기가 파랗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지도상에서 내가 즐겨찾기 한 곳을 이렇게 표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파랗게 출발지와 도착지가 파랗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우리 지도홈 가볼까요? 지도홈. 패널은 닫아주시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즐겨찾기가 추가가 됐어요. 지도에. 여기도 즐겨찾기네요. 테마 들어가 주시고 교통 상황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실시간 교통 상황 해서 오늘 날짜 나와 있고요. 원활한 구간은 녹색으로 표시, 서행되는 구간은 오렌지색으로, 정체되는 구간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상에 보니까 이렇게 빨간 구간, 이 도로는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정체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얘기죠. 서행이고 지금 이제 움직일 시간인가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빨간 선이 많아지겠죠. 화면을 이동해서 또는 지도를 확대 축소해서 교통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다시 테마 들어가시고요. CCTV 한번 켜볼까요?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켜져 있습니다. 어디에 CCTV를 확인해 볼까요? 현재 접속 위치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내가 접속해 있는 곳에 CCTV가 있다라고 하면 아이콘으로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지도를 확대해 볼까요? 휠마우스 굴려서 확대. 너무 확대했네요. 지도를 확대 축소해보고 지도를 이동도 해보고 이거 보이시나요? 강남역 부근에 여기 CCTV 아이콘 보이시죠?
요게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또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길찾기로 길찾기 클릭을 해서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요. 아나운서 분이 요 길찾기 네이버 지도를 꺼내 놓고 여기에다가 주소를 검색했더라고요. 도로. 교통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주소를 검색하고 CCTV 상황을 보고를 해주는 장면을 봤어요. 그게 요 네이버 지도예요. 검색해서 검색한 곳에 CCTV 상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그냥 신림역 주변을 한번 볼까요? 지도상에서 여기 CCTV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얘는 볼 수가 없다라고 나오네요. X 그러면 다른 구간 지도 이동해서 이 부분 보라매역 쪽 한번 볼까요? CCTV 아이콘을 클릭. 얘도요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상황을 이렇게 라이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뿌옇게 처리가 됐어요. 얘도 나요. 여의대방로라고 써 있네요. 현재 이 부분이 여의대방로예요. 보이시나요? 현재 상황을 이렇게 비디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의교 남단 이렇게 반대편인가 봐요. 얘는. 지도에다 이렇게 마우스 가져가 주시고요. 요거는 큰 화면으로 보여지는 화면이에요. 한번 볼까요? 큰 화면으로 보겠다. 클릭. 전체 화면으로 보여지죠? ESC 키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또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전 크기로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X 닫기 버튼. 내가 원하는 구간, 이동할 구간에 요 CCTV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요 상황을 라이브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는 거니까 어때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시간차는. 원활하네요. 그죠? 잘 빠지고 있습니다. 왼쪽이 김포 방향 가는 방향이고 오른쪽이 하남 방향이다 라고 화살표 표시도 보여지고요. 오른쪽 화살표 클릭을 하면 다른 CCTV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여긴 차가 많네요. 지도상에서 원하는 부분의 CCTV를 클릭을 하면 실시간 라이브로 이렇게 보여주는 서비스다 라는 거예요. X. 우리 명절 때 이동을 많이 하죠. 그때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어느 방면이 막히는지, 막히는 방면을 조금 피해서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테마 클릭해서 이 부분 지도가 좀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겠죠. 아이콘들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꺼주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이 줄겨찾기는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길찾기 할 때 지도에서 클릭해 주시고 출발지와 도착지도 선택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지도 서비스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